이 영상에는 내 수강생 중에 2, 4학년도 수능 7등급 받았던 학생이 2호 수능 1등급 만들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책상 세팅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고민하는 시간, 답지 보는 방법, 풀었던 문제집, 실전 개념 강의 듣는 법, 실전 연습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걸 전부 다 알려주는 영상이야. 참고로 수능 7등급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학은 재능인가요 콘텐츠에서 7등급 받은 학생이 틀린 문제를 보여주자면은 분수 형태의 단순한 식에 대해서 곱의 계산을 못하거나 중학교 내용인 연립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도 풀지 못하는 수준이지. 틀린 거 보니까 참담하지. 근데 이 1등급 받은 학생은 작년 수능이 17점으로 거의 8등급에 가까운 7등급이었는데 저 정도면은 수학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런 수준이야. 이런 학생이 1년 만에 수능 1등급 받았다는 거는 물론 학생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엄청난 노력을 했겠지. 하지만 정확한 공법이 없었다면은 절대 1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을 수가 없었고, 이건 내가 이 학생 본인이랑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쌤 방법 아니었으면 절대 못했다,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물론 이 학생 말고도 4등급에서 만점, 5등급에서 1등급 이렇게 내 수많은 제자들이 성적을 올린 방법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고 이 방법대로 공부한다면은 정말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줄게. 이것이 수학이다. 일단 공부할 때 세팅부터 알려줄게. 노베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정해줘야 되거든. 자, 공부할 땐 무조건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푸는 책이 있고 문제를 풀 노트, 그리고 책 밑에는 답지를 두고 답지에서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 답지 위에 스톱워치를 주는 거야. 핸드폰도 상관없고. 일단 딴 걸 다 이해가 되는데 스톱워치가 왜 있는지 잘 모르길 거야. 사실 얘들아, 3등급 이 학생들은 문제 풀면서 오랫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물론 고난도 문제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좀 오래 고민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4점짜리 초반까지 문제들은 고민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빠르게 답지를 보고 그 문제에서 모르는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그걸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거지.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은 오랜 시간 고민해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그게 가능한 사람이면 수학에 감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우리는 고민의 최대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스톱워치를 두고 문제당 시간을 제한해 두고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거지. 자, 두 번째, 고민을 얼마나 해야 되고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줄게. 일단 수학에서 암기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효율 찾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원론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앞에서 봤겠지만 노베이스 대상으로 내가 정말 좋은 성과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니라 수학 공부에서도 암기할 내용은 암기를 해야 되고 당연히 효율을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너네가 그리고 수학을 공부할 때 암기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fx는 우함수이고 gx가 기함수일 때 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fx, gx가 어떤 함수인지 물어보던 문제가 있다고 하자. 물론 이 문제도 고민해가지고 수학적으로 풀 수 있지, 생각하면서. 자, 근데 얘들아, 1, 2등급 학생 중에서 문제 푸는 중간에 이 내용이 있어.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될 때 과연 걔네가 우함수, 기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갈까? 아니면 x를 그냥 마이너스 x 박아가지고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까? 당연히 후자라는 거지. 이거는 그 학생들이 이 문제의 유형을 많이 풀어보면서 우함수, 기함수 판별할 때 마이너스 x 넣어가지고 어떤 관계인지 찾는 게 맞는 풀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 이거를 우리가 예비 고1 때 대신 공부하면서 많은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알면은 체화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보통 체화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공부하면서 이거를 이따가 이야기할 발성 노트에 적고 복습해가지고 알게 되면 암기라고 하는데, 이 체화랑 암기는 어쨌든 똑같다는 거지. 오히려 체화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통해가지고 암기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암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따 말할 내용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유형 문제집을 볼 때는 완전 노베이스가 처음 공부할 때 기본적인 연산은 30초, 기본적인 유형은 2분, 약간 어려운 유형 문제는 3분에서 5분 정도까지 내가 스탑워치를 재면서 빠르게 답지를 보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거야. 나중에 1등급 턱걸이도 실력 돼가지고 너네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보더라도 나는 웬만하면 15분 이내, 정말 최대한 많이 봐도 30분만 고민하라고 하고 있어. 그 이상을 공부하는 게 현재 수능에 필요한 트렌드도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너네 실력이 느는 사람이면은 수학을 못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런 거는 다 1등급 되고 나서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고민은 끝내고 답지를 빠르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세 번째 방법이 나와. 문제에서 모르는 부분을 암기하려면은 답지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알아야 돼. 내가 또 수학 6등급이었던 완전 노베이스에서 수학 강사까지 오게 된 좀 특이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랑 못하는 학생이 답지를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답지에서 근거를 찾아. 왜 답지가 이렇게 풀이했는지, 내가 뭘 못했는지 찾고 그거를 확인을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때? 근거를 찾을 생각보다는 내가 이 문제에 틀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 순간만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게 가장 큰 차이거든. 이것이 수학이다.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내가 답지를 볼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예시 문항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이 수열 내용을 몰라도 괜찮아. 지금 내가 말하는 것만 이해하면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구나, 너희도 알 수 있을 거야. 자, 첫째 항이 있고 등차수열이라고 돼 있고 두 항의 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차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3 플러스 d에 3 플러스 2d가 15이기 때문에
D가 3이 나올 거야. 뭐 공식을 써가지고 수열의 합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여기에서 대입을 했을 때 이 주어진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3K K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데 얘가 8분의 5라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는 개념만 제대로 공부했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계산할 때 너네가 이항 분리를 못 해가지고 문제를 틀릴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때 답지를 본다면은 이항 분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자, 여기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이 문제 안 틀리긴 하겠지. 자, 근데 이항 분리라는 걸 몰라가지고 틀렸다고 해보자. 그럼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내가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식을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몰랐구나. 이렇게 내가 이 문제에 틀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거는 어떤 원리가 있는 거지?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지.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 나눌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거 아까 문제지에다 쓰고 나머지 계산하니까 답 나와. 그러면은 그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틀렸다고 아까 했겠지, 그지? 세모를 치고 넘어가지. 양심이 조금 더 없으면 그냥 동그라미 쳐버리고. 그리고 안 본다는 거야. 왜? 나 이거 틀린 거 실수였거든. 자, 그래서 얘들아, 공부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틀린 이유가 뭔지, 이항 분리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항 분리 생각 못했네? 어떤 부분에 대한 발상이 부족했는지, 이런 걸 작성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걸 너네가 쭉 쓰고 이걸 계속 복습할 거거든? 근데 복습하다가 이 문제가 원본이 뭐였지? 하고 궁금할 때를 위해서 어떤 책이었는지, 방금 문제는 땅호 MR 실제였고 뭐 몇 페이지에 뭐 몇 번이다,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하라는 거지. 자, 그 노트의 이름을 나는 발상 노트라고 해. 성적 많이 올린 내 수강생들은 이 발상 노트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복습을 반복했다는 거지. 참고로 얘들아, 책에는 이렇게 문제풀이를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틀렸다, 이 정도만 체크해놓는 게 좋아. 왜냐면 너네가 발상노트 본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원본을 확인할 때 문제 흔적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너네가 생각할 기회가 많아지거든. 자,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으면은 이후에는 공부하면서 방법적으로 달라지는 게 딱히 없어. 위의 방식대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쌓아 나가는 거고, 기출문제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인킬러 이상의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고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 뿐이지. 이렇게 해서 이 7등급에서 1등급까지 간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었냐 좀 알려주자면은, 먼저 내 워크북이랑 센을 풀었어. 내가 항상 센 이야기 해가지고 욕을 먹는데, 욕하는 사람이 그 노베이스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노베이스 학생들은 문제 푸는 속도가 워낙 느려. 그리고 유형 문제집에 있는 간단한 발상도 못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정이야. 처음에 보여줬잖아. 분수 계산도 못하고 2차 방정식도 못 푸는데 무슨 걔네한테 기출문제 풀라고 해. 그래서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은 그렇게 2개를 풀고, 그게 아닌 학생은 바로 부교재로 들어가. 부교재는 어떤 문제집이냐면 이제 기출문제 3점짜리 정도가 있는데, 이건 또 왜 하냐면은 유형 문제집에서 표현하는 방식이랑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거든. 그래서 유형 문제집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수능의 표현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진도 한 바퀴 나갈 때는 이 정도 문제만 풀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바퀴를 돌릴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일단 수능 특강, 거기 있는 이제 예제 유제들을 쭉 다 풀고 레벨 1, 레벨 2까지 푼 다음에 레벨 3를 하기 전에 이제 땅호 MRS 일제라는 내 책을 푼 다음에 레벨 3를 풀었어. 이 MRS 일제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아무래도 문제 제작, 그러니까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퀄리티가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의 문제 제작에는 내가 단 한 문제도 관여하지 않았어. 메가스터디 컨텐츠 전문 회사인 세이솔에서 모는 문항이 만들어졌고, 이 문항들은 메가스터디 선생님 교재에도 들어가는 문항들이야. 그래서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이고, 이걸 쑥 중간에 푸는 거는 모의고사 4점짜리 수준의 문제를 푸는 연습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MR 실제를 푼 다음에 레벨 3를 푸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수특 레벨 3가 뭐 퀄리티가 안 좋다, 이런 의견이 되게 많잖아. 나도 어느 정도 동감은 하긴 하는데, 요즘 EBS 문제들이 체감이 될 정도로 수능에 연계가 된단 말이야. 심지어 수학에서도. 그래서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려가지고 본인 실력으로 레벨 3를 맞춰봐라, 이걸 목표하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까지 해서 2바퀴를 돌리면은 이제 4점짜리 초중반 문제까지는 어느 정도 건들 수 있는 실력이 돼. 이때 기출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뭐 어지간한 기출들은 웬만하면 풀려. 수특 레벨 3랑 MR 실제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기출 문제들 중에서 또 너무 어려운 건 빼고 나머지 이제 4점짜리 중반에서 조금 이제 중킬러급의 어려운 문제들, 그 내용들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한번 발상노트 써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지. 자, 다음은 실전 개념 공부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애들 보면은 정말 아찔할 정도로 공부 잘못하는 게 이 실전 개념이야. 너네 뭐 학교만 가도 뭐 3등급, 4등급, 5등급 애들이 유람 피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전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건 뭐냐면은,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뭐 기출문제 단원별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런 개념 많이 나오고, 이런 걸 스스로 어렴풋이 알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게 실전 개념 강의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너네가 어렴풋이 알아야 된다고. 너네가 스스로 많은 문제 풀어보고 적어도 한 2등급 나와야지 실전 개념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너네는 저런 강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현도준 쌤도 뉴런 OT에서 얘기를 해. 2등급은 받아야지 들으라고. 근데 너넨 그걸 무시하고 남들 다 뉴런하고 있는데 너네가 뭐 시발점, 센 이거 하고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3등급, 4등급, 5등급, 막 6등급 받는 애도 뉴런을 막 피고 있다고. 사실 7등급에서 1등급 간 친구는 실전 개념 강의를 듣지 않았어. 공부하면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혼자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강생들 상담을 해주는데 얘는 필요 없겠다. 그래서 실전 개념 굳이 안 들었고, 아까 말했던 4등급에서 만점 간 친구는 실전 개념 강의를 두세 개를 들었어.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자, 아무튼 이 학생은 실전 개념보다 실전 연습, 그리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점수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푼 거지. 근데 이런 정리가 웬만하면 필요하고 그 학생들한테는 실전 개념 강의 추천해. 어떤 학생들 어느 정도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문제를 풀면서 쌓아온 그 내용들이 있을 때 정리하는 방식대로 봐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수학이다. 자, 마지막으로는 실전 연습하는 방법인데, 보통 실전 연습을 노베이스한테는 거의 안 시키지. 수능 직전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6월 전부터 간단하게 시키긴 해. 이게 실전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실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력만큼 점수가 나오게 하는 공부거든. 아니, 만약에 상위권 학생이 있는데 얘가 본인 실력으로는 한 문제 빼고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원래 실력은 96점이야. 근데 실제 시험에서 80점이 나와. 이건 얘들아 실전 연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거든. 근데 노베이스한테도 마찬가지야. 실력이 60점인데 점수가 뭐 50점도 안 나왔어. 그럼 실전 연습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 그때 하는 게 의미가 있냐.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그냥 수학 못 해본 적 없는 사람들. 수학 못 해본 애들은 4등급에서 3등급 가고 싶다고. 그리고 이거를 미리 해둬도 실력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실전 연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다른 공부들은 뭐 시발점 몇 월에 끝내야 된다, 나 이런 얘기 진짜 싫어하거든. 너가 수능 때까지 시발점 해야 되는 실력이면 수능 때까지 시발점을 해야 돼. 뉴런 최소한 몇 월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뭐 기출 최소한 몇 월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 실력이 그게 안 되는 게 그걸 왜 들어가? 그래서 나는 항상 언제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실전 모의고사만큼은 6월 전에 9월 전에 어느 정도는 하라고 하고 있지. 그리고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으면은 이제 공부가 실무 위주가 돼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 실무만 내가 말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실전 연습도 이 실전 개념처럼 많은 학생들이 좀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방법을 정확하게 좀 알려줄게. 이것이 수학이다. 자, 일단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해야 돼. 물론 너네도 문제 푸는 순서가 어느 정도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딱딱딱 어떤 번호를 먼저 풀자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그건 되게 위험하거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막 2, 3등급 나오는 친구라고 보자. 걔네는 보통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 쭉 풀고, 그 다음 단답형 넘어가서 16부터 한 19까지 쫙 풀고, 선택 과목 가서 이제 23부터 뭐 미적은 뭐 26이나 뭐 27까지, 뭐 확통이나 기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푼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좀 문제를 풀지. 그래서 남은 문제들 중에서 좀 잘 맞추면은 2등급도 나오고, 잘 못 맞추면 3등급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시간을 꽉꽉 채워가지고 시험을 끝났는데, 내가 시간 부족해가지고 못 푼 문제 중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그때 보여. 얘들아, 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그 아리까리한 4점짜리 문제에 시간을 막 태우다가 답을 못 찾는 경우잖아. 근데 요즘 모의고사에 그 아리까리한 내가 시간을 많이 태우는 문제가 몇 번에 나올지 몰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평소에 13번까지는 무조건 맞추는 사람이야. 근데 12번에 만약에 복잡한 친유형이 나왔어. 그러면 이 학생은 12번을 못 푸는데 포기를 못 해. 왜? 내가 평소에 13번까지 다 풀거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점수가 이제 있단 말이야. 근데 12번을 넘기면은 이 점수가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하니까 못 푸는 거야. 근데 이 시험에서 21, 28, 29가 되게 쉽게 나왔어. 근데 내가 12번에 시간 엄청나게 쓰고 13, 14, 15 뭐 객관식 좀 하다가 20번 주관식 하려는데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났네. 그럼 진짜 개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수미잡이자 수미잡. 수능에는 항상 신유형이 나와. 근데 그게 몇 번에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 신유형이라는 게 기출문제에서 한번 보면은 되게 쉬워. 근데 수능장에서 그 신유형이 갖는 파괴력이 되게 크거든. 아니면 뭐 신유형이 아니더라도 내가 평소에 풀던 번호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잡고 있다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문제 번호별로 몇 번은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거부터 고민해야 된다. 이걸 정하는 건 조금 반대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번 내용은 뭐냐면은 너네가 평소에 연습할 때부터 발상이 떠오르지 않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 이게 문제를 넘어가라고 하면은 너네가 보통 하는 말이 그러면 돌아와서 시간 부족하지 않나요? 자, 이건데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야. 오히려 그걸 안 넘어가니까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거든. 나중에 본다는 생각을 하고 팍팍 넘어가야 돼. 그래야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수강생들한테 말하는 문제 푸는 순서를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자면은, 일단 2, 3점짜리는 웬만하면은 다 풀려. 그리고 이제 4점짜리 중에서도 뭐 9번, 10번 정도는 소위 말하는 뭐 쉬운 4점 수준으로 나오니까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10번까지 푸는 거야. 여기서 또 이상하면 넘어가는 거야. 자, 그 이후에 나머지 4점짜리에 대해서 이제 1회차 풀이를 시작하는 거야. 1회차 풀이에서 한 문제당 아무리 길어도 3분까지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감이 완전 안 와. 내가 평소에 풀던 난이도에 비해서도 너무 어려운 내용이야. 얘는 별표를 쳐. 솔직히 얘는 내가 이 수능이 끝날 때까지 얘를 안 봐도 문제가 없어. 왜냐면은 시간이 있어도 못 푸는 문제거든. 얘는 별표 치는 거야. 얘는 3분도 안 걸리게 빠르게 넘어가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꼬인다.
얘가 제일 문제인데 얘를 딱 3분까지만 보고 넘어가는 거야. 우리 시간을 태우는 제일 문제가 있는 내용이야. 근데 여기서도 좀 급이 나눠지거든. 이거 진짜 뭐 하나 진짜 조그만 거 놓친 거면은 좀 쉬운 세모잖아, 그지? 그래서 세모를 그냥 색깔 치지 말고 뭔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세모에다가 반만 칠하고, 이거 뭔가 내가 아는 거 막 짜집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색이 조금 많다 그러면 세모에다 이제 색칠을 다 해버려.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는 내가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문제는 바로 풀어버리는 거야. 얘는 빈 세모랑 달라. 얘는 3분이 넘어가도 돼. 한 5분, 6분 걸리더라도 얘는 풀 수 있어. 너가 확신이 있을 거야. 그런 문제들은 미리 풀어두라는 거야. 자, 이렇게가 1회차 풀이란 거고, 2회차를 시작하기 전에 검토를 할 건데, 단순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계산 과정 검토라 이게 아니야. 내가 뒤에 이야기할 실무 노트라는 게 있거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평소에 많이 한 실수를 잡으라는 거야. 자, 그렇게 검사한 다음에는 이제 2회차 풀이가 시작이 되겠지. 자, 세모치 문제들 중에서 색칠 안 돼 있는 것부터 풀기 시작하는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아까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빼먹은 게 있는지. 자,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데, 단원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 이 단원 공부할 때 분명히 이런 걸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은데 내가 그걸 빼먹었다든지, 그런 걸 생각해서 풀어야 돼. 이제 이게 실전 개념에 대한 내용인 거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이 나오면은 대칭성, 삼각함수면은 주기성,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빈세모, 반세모, 꽉세모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별표는 얘들아 그냥 생각하지 마. 그거 너네가 풀 수 있다고 쳐도 너네가 그 문제 건드는 순간 다른 세모 문제들을 날리는 거라고. 그래서 별표 문제는 내가 아까 말했지만 그냥 다 틀려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세모 문제부터 쭉 풀다가 만약에 너네가 신일렸어, 오늘 수능 날인데 개쩔어. 그래서 세모 문제가 다 됐어. 그때는 이제 별표 문제를 하나씩 건드려 보는 거지. 자, 이런 방식으로 시험 풀다 보면은 너네가 말도 안 되는 문제에 막혀가지고 시험 자체를 개망하는 그런 경우는 일단 막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실무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너네가 방금 말한 이거를 항상 잘할지, 수논장에서 100분이라는 시간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야. 어느 부분이 내 점수를 깎는지 평소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실무 노트라는 거는 실수를 잡는 거야. 말이 실무 노트지 사실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의 작성이야. 그게 실무 노트인데, 실무 노트는 실무를 풀 때마다 무조건 작성하는 거고, 자, 첫 번째,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평소보다 잘 나왔다. 그럼 내가 뭘 너무 잘했는지 그거를 쭉 적는 거고, 보통 많이 없겠지. 자, 두 번째, 점수가 내 실력보다 덜 나온 것 같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내용을 쓰냐. 자, 첫 번째, 맞은 문제 중에서 풀이 과정 조금 돌아가거나 좀 잘못 풀어가지고 좀 오래 걸린 문제 있잖아. 이런 거 체크하고. 자, 두 번째, 자, 사실 이거는 위에 거 잘했으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잖아. 자, 한 문제 너무 오래 봐가지고 그 시험 자체에 시간이 관리가 안 된 문제가 있었는지. 자, 세 번째, 실수를 했으면은 그에 대한 피드백. 그게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은 발상적인 실수인지, 내가 검토를 했는지, 검토를 했다면은 그걸 왜 못 찾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음 실무 때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 이 실무 노트는 얘들아 모의고사 하나당 A4 기준으로 반 페이지도 안 나와.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놔가지고, 이 실무 노트 언제 보냐? 다음 실무 보기 전에 그때 보는 거야. 그때 실무 노트 보고 내가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는 이때까지 쌓아놓은 실무 노트 쩌쩌쩌 보는 거고. 그래서 수능 때도 얘들아, 수능 때 개념 노트를 가져가진 않잖아. 나는 딱 2개 챙기라고 해. 발상 노트, 실무 노트.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는 그거 2개 쭉 보고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봤던 시험들에서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 내가 이 시험마다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목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하라는 거야. 이것이 수학이다. 자, 오늘 공법에 대해서 정말 꽉꽉 채워서 설명해줬지?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얘들아 편하게 댓글로 써줘. 내가 잘 대표해줄 테니까. 이 영상만 진짜 잘 봐도 다른 공법 진짜 안 봐도 돼. 내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 이 내용에 대한 조금 디테일들이야. 그래서 디테일이 좀 궁금하면은 오늘 말했던 거 발상노트 이렇게 치면 알아서 나오거든. 그런 것들 참고하면 되니까 진짜 오늘 내용만 잘 소화시키고 공부 한번 해보자. 성적 정말 잘 올릴 수 있다고 내가 장담할게. 자, 그럼 지금까지 땅호쌤이었어.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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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